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의 J입니다. 오늘은 지표로 알아보는 미국 경제 실체 그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 수입의 연간 변화 차트입니다. 지난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시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제 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지표가 선행지표까지의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흐름으로 들어왔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닌 건 정말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미국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IT 버블 이후에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이제 거대해졌고 그 상태로 이제 만성화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또 고점과 이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는 이제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값이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제가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흐름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값이 이제 크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방향대로 쭉 가는 이제 성질이 있거든요. 일단 이 값이 이제 꺾여서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은 침체가 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침체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 저점이 이 상태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침체 때는 아마 정말로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값이 꺾였죠. 최근 이 값이 꺾였는데, 앞으로, 이대로 이제 위기가 서서히 오고, 실제로 위기에 들어간다면 이 값은 분명히 2008년 위기 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을 합니다. 5천년 역사에서 정부의 적자 지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국이나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절대로 관가해서는 좀 안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차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M1 협의 통화를 이제 본원 통화로 나눈 이제 통화 승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언급해 드릴 것은 이 M1 협의 통화란 무엇인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협의 통화라는 게 민간이 보유한 모든 현금과 그리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에 맡겨놓은 그 자금의 합계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좋았던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메리칸 드림 시절. 이때는 통화 승수가 거의 3.0 이상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금융화 선언 이후에 이 값이 계속 하락했고, 왜냐면 본원 통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겠죠.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에. 그래서 이제 리먼 파산 직전에는 거의 1.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리먼 파산 이후에 이 값은 1.0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승수라고 하는 게 최소한 1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2배, 3배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미국의 협의 통화 승수는 지금 1 미만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 시기에 거대하게 찍어낸 그 본원 통화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양적 완화 이후에 풀린 이 돈이 결국 가계 자산을 늘렸고, 그거는 이제 곧 부채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는 거대해진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안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금융기관이 이제 민간에게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금리가 미국 역사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작년부터 금리 인상 기조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 돈을 풀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자고 있느냐? 다음 차트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초과 지급 준비금 차트인데요.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민간이랑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의 합계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을 창출하라고 이제 금융기관에게 내려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015년쯤에는 거의 2조 6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8천억에서 9천억 달러가 줄어든 대충 1조 8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가 아직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자금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먼저 풀어줬을 것 같고요. 이렇게 풀린 돈은 아마도 이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빈부격차를 벌리는데도 분명히 일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본래 이 자금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금융기관에게 주고 이거를 이제 민간이랑 기업에게 대출해 주라고 있는 돈입니다. 근데 아직도 엄청난 액수를 계속 쥐고 있다는 건 반대로 금융기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이제 반증을 합니다. 대신 금융기관은 이 돈을 중앙은행에 이제 예금해 두고 안전하게 잊어먹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이제 경제는 힘든데 금융기관은 이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잊어먹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 돈을 풀게 되면 결국 민간의 부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셈이고 현재 금리 인상 기조 흐름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들게 될 게 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금을 풀지 못할 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지금 역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민 경제는 힘든데 금융기관은 잊어먹기로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월가의 도덕성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한 돈으로 이제 공짜로 막대한 이익을 이제 얻은 거잖아요. 그런 돈이면 솔직히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위해서 좀 쓰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 그냥 배불리기에 그냥 몰두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지독한 건지 부디 다음 위기가 오면 깨닫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 분석은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고요. 1편부터 해서 오늘까지 총 15개의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표를 이제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오는 위기는 닷컴 버블, 뭐 리먼 파산, 그 외 뭐 무슨 버블이다 해서 10년이나 뭐 9년 주기? 이런 주기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주기설, 9년 주기설 이런 거를 논할 만큼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은 오래되질 않았어요. 고작 40년? 그걸 가지고 이런 주기설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거 자체는 오류죠. 저는 이걸 오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누가 40년 정도밖에 안 된 이런 역사에 주기설을 갖다 붙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금융화 선언이 1980년, 81년 정도에 선언이 됐죠. 그 이후에 이 불안화폐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즉 이번에 오는 위기는 신용화폐가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이미 2008년 때 첫 번째 그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그걸 엄청난 부채로 이제 막으면서 시간 벌기에 일단 성공한 상태예요.
하지만 곧 본진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리만 부도 이전에 8천억 달러였던 보는통화가 지금 3조 7천억 달러 정도예요. 위기가 온다면 돈을 찍고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최종 증명하게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스템을 버려야 됩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은 계속 부채를 늘려야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악마 같은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그 무게에 눌려서 반드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나마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이 그나마 오래 버티려면 중앙은행이 결국 경제 성장에 맞춰서 화폐량을 유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2008년 때 이 규칙을 깼어요. 이때 이 규칙을 깼다고요. 즉 근본이 시대에 만들어졌던 케인즈의 경제학을 배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집단은 아직 그걸 맹신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근본이 시대의 그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축소를 하고 팽창을 반복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만 하면 위기는 안 올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금융화를 선언한 시점부터 연준의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쭉.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팽창만 한 거예요, 팽창만. 팽창 축소 하면서 화폐량을 조절하면서 이거를 길게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때 이제 규칙을 깨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팽창이 극대화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규칙을 깨지 않았더라면 이 연두색 선은 이제 본원 통화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흐름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깨졌잖아, 이 규칙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규칙을. 그런데도 결국 팽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러는데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무조건 옳대요. 무슨 어려운 단어, 무슨 법칙, 무슨 상관관계, 이런 거를 따지고 들면서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좀 하루빨리 좀 망가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돈으로 누리는 행복을 자랑하면서 사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뭐 혹자는 그럴 거예요. 뭐 이미 엘리트들은 다음 단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뭐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렇게 좀 패배주의처럼 인정하고 싶진 않고요. 위기 이후에 뭐 만들 시스템은 부디 좀 우리 손으로 좀 건강하게 만드는 날이 오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는 미국 경제 실체 시리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몇 가지 생각해 둔 게 있는데 뭘로 할지는 아직 딱히 정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번 주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 되겠네요. 금요일 정도에는 좀 제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상이 늘어나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은 제가 이 댓글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향도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